안녕하세요. 엔클라우드 김신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서버 및 웹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 모차입니다. 설명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챕터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동작 원리 소개입니다. 클라우드계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엔진 모드를 탑재하고 모든 통신을 관리하는 아파치와 와스 역할로서의 톰캣이 있습니다. 그리고 톰캣과 배치 프로그램 동작을 위한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이 MySQL이며 고객사에 따라 MS SQL, 오라클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치 경로는 보시는 경로와 같습니다. 클라우드계 서버는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웹서버이고 다른 하나는 파일서버입니다. 웹서버는 주로 DB와 연결되어 로그인, 정책 수신 등을 처리하고 관리자 화면과 사용자 웹화면을 보여주는 서버입니다. 파일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문서함에 대한 입출력을 처리하는 서버입니다. 문서함 내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면 파일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구성은 동일하며 웹서버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고 파일서버는 스토리지와 연결되어집니다. 물리적으로 서버가 한 대인 경우에는 한 대의 서버가 웹서버, 파일서버의 기능을 병행합니다. 다음은 서버별 요청에 대한 처리 흐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맨 앞단의 아파치는 이 통신을 받아서 URL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웹서버인 경우에는 URL이 JSP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아파치는 이 요청을 톰캣으로 전달하고, 톰캣은 소스 코드 내에서 DB 정보를 조회하거나 파일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파일 서버의 경우에는 URL에 플러스 드라이브 형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서버 엔진에게 요청을 전달합니다. 서버 엔진은 접근한 사용자의 부서 정보 등으로 스토리지 내에 폴더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부서 정보 등 권한 확인에 필요한 정보들은 웹서버에 요청하여 캐시 파일로 저장하고 사용합니다. 다음은 장비 구성 및 데이터 폴더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이중화가 없는 서비스 구성입니다. 그림에서는 웹서버 한 대, 파일 서버 한 대, DB 서버,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통은 한 대의 서버로 모두 구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이 된 경우에 클라우드 관리자 페이지에서 서버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서버 정보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설명해 드리면, 용도는 개인 문서함 또는 부서 문서함으로 설정하시고 서버 주소를 파일 서버 기준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에서는 IP2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파티션은 스토리지를 분할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스토리지 내에서 파티션이란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 영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문서함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홈으로, 부서 문서함인 경우에는 org 코어로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액티브 패시브 이중화 구성입니다. 이중화이지만 서비스 상태는 이중화 없는 구성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액티브 서버가 페일이 되면 스탠바이 서버의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서비스 IP가 스탠바이 서버로 넘어가면서 스탠바이 서버가 액티브 서버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정보 등록 시에 앞에서 구성한 이중화 없는 구성과 동일하게 등록해 주시면 되고, IP도 서비스 IP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L4를 사용하는 액티브 구성입니다. 앞단에 L4에 VIP가 있고 그 하위에 서버들이 위치한 구성으로 L4를 이용하여 부하 분산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웹서버와 파일 서버가 여러 대로 구성되어 있어 서버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서버 관리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L4로 사용자들이 통신을 하기 때문에 개인 부서 문서함의 IP를 VIP로 등록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 2개 각각 용도를 웹서버로 선택하여 IP1, 2를 등록하시면 되시고, 파일 서버 등록 시 용도는 부서 문서함으로 지정 후 IP1, 2를 설정합니다. 파일 서버 경우에는
문서함 수염 여부를 수용 안함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L4 장비 없이 DNS 라운드 로빈을 이용한 액티브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서버 주소를 DNS를 사용하는 경우에 구축 가능한 설정입니다. 하지만 DNS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하 분산 효과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애 대응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DNS에서는 L4처럼 자동으로 장애난 서버로 가는 통신을 다른 서버로 넘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버 등록 내용은 앞에 L4를 사용한 액티브 구성과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DNS로만 서버 정보 IP 주소를 입력 가능한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문서함 경로가 실제 스토리지의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눅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 문서함인 경우 플러스 드라이브 밑에 파티션, 그 밑에 문서함 아이디, 밑에 데이터 폴더, 그 밑에 사용자 이름, 아이디 형식의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개인 문서함이 되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서버 관리에서 서버에 다른 파티션들을 등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티션을 이용하여 개인 문서함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부서 문서함인 경우에도 폴더 구조는 유사합니다. 플러스 드라이브 밑에 부서 문서함 파티션, 그리고 문서함 아이디, 그리고 데이터 폴더 밑에가 부서 문서함 경로입니다. 보통 여러 고객사들은 이 하위에 각 팀별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별 권한 설정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함의 아이디 같은 경우는 0000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특정 팀의 문서함을 만들 경우에는 부서 코드 플러스 넘버링 형식으로 문서함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문서함 데이터 경로 이외에도 여러 데이터 저장 경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수유통 데이터는 각 문서함 데이터 경로 아래 리사이클러라는 폴더 하위에 삭제한 사용자 아이디 경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유통을 비웠을 경우에는 문서함 아이디 밑에 empty recycle bin이라는 폴더 하위에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함에서 윈도우 탐색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파일이 삭제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문서함 아이디 경로 밑에 application tmp라는 폴더 하위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등으로 파일을 편집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이전 원본 파일을 저장하였다가 버전 관리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버전 관리 파일들이 저장되는 경로는 동일하게 문서함 아이디 밑에 버전 mgmt 파일즈라는 폴더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 반출 신청한 파일이 승인되면 doc export 폴더에 있다가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함 아이디 밑에 export 파일즈라는 경로에 데이터가 이관되어 보관되어집니다. 보안 웹링크를 생성하신 경우에도 원본 파일의 복사본을 생성하는데요. 이 파일이 저장된 경로는 보시는 것처럼 웹링크 파일즈라는 폴더 하위에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은 서버 캐시 종류와 역할입니다. 서버 캐시는 DB 정보를 캐시 파일로 생성하여 매번 DB를 줘야 하지 않게 하여 DB 부하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런 캐시 파일의 종류도 웹서버 캐시와 파일 서버 캐시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웹서버 캐시는 윈도우 보안 정책이 웹서버 캐시에 해당합니다. 웹서버에 캐시 파일을 생성하고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이 캐시 파일을 사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웹 캐시 종류에는 어플리케이션, 저장 금지, 반출, URL 예외, 탐색기 복사 이동, 화면 캡처 금지, 클립보드 제어, 윤세 제어, 임시 폴더 정책, 네트워크랑 IP 대역 등이 있습니다. 이 캐시 갱신 같은 경우 배치 스케줄에 의해 주기적으로 갱신되거나 또는 정책 변경 시에 실시간으로 갱신이 됩니다. 파일 서버 캐시는 권한이나 공유 또는 사용자 부서 정보, 문서 보안 등급 정의, 문서 보안 등급 취급 권한 등의 캐시가 있습니다. 파일 서버도 동일하게 주기적인 배치에서 갱신이 되거나 실시간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문서함 접근 시 특정 조건에 의해 갱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대의 웹서버가 있을 경우
실시간 갱신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관리자 툴에서 정책을 변경하면 요청을 받은 웹서버가 자신의 캐시를 갱신하고 서버 관리에 등록된 웹서버들에게 갱신을 하라고 전파를 합니다. 웹서버들은 DB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바로 캐시 파일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파일 서버의 캐시 갱신 중 실시간 방식입니다. 폴더 권한 변경처럼 서비스 관리자나 폴더 관리자가 권한을 변경하면 웹서버가 요청을 받아 DB에 등록된 파일 서버들에게 갱신을 요청을 보냅니다. 파일 서버는 DB에 접속이 직접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웹서버에 정보를 요청하여 캐시 파일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특정 조건인 경우 갱신하는 것으로 캐시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공유 폴더, 사용자 부서 정보, 보안 등급 취급 캐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용자가 문서함에 접근하면 서버 엔진이 캐시 파일의 수정일을 체크하여 만료일 시간이 경과되면 웹서버에 정보를 요청하고 캐시를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24시간으로 만료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문서함에 접근한 사용자 캐시만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만료일이 지나지 않아도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조이도 변경 시, 취급 권한 변경 시 이 방식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사용자나 관리자가 공유나 취급 권한 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요청을 웹서버에서 받아서 DB 처리를 하고 등록된 파일 서버들에게 플래그 파일을 갱신하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이후 사용자가 문서함에 접근하면 서버 엔진은 플래그 파일이 변경되어 있으면 웹서버의 부서 정보나 취급 정보를 요청하여 캐시 파일로 갱신하게 됩니다. 다음 챕터는 클라우드 문서 파일과 특수 파일입니다. 클라우독은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 문자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같은 경우 서버상에서는 %25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만일 클라이언트를 통하지 않고 서버에 퍼센트 기호가 들어간 파일이 저장되면 클라우드 클라이언트에서는 문서에 액세스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파일을 암호화한 경우에는 문서함명 끝에 .secure 플러스 확장자가 추가됩니다. 이 확장자가 붙어있는 문서는 암호화된 파일입니다. 그리고 검색 등에 필요한 정보가 헤더에 포함된 경우 문서화면 끝에 .cld 플러스가 추가됩니다. 이 확장자가 붙어있는 문서는 헤더가 있는 문서입니다. 헤더와 암호화가 적용된 여부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 확장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파일 헤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헤더 버전, 헤더 사이즈, 파일 생성자, 마지막 수정자, 문서 고유 아이디, 보안 등급, 문서 만료일, 마지막 접근일,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파일들입니다. %%props는 폴더 생성 시 생성되며 이 폴더를 생성한 사용자 정보, 그리고 문서 보안 등급 설정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쿼터는 폴더의 용량 제한을 하게 되면 할당량이 저장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used 밑에 value라는 폴더 하이에 용량 제한이 된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의 실제 사용량이 얼마가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를 이 하이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 %% 쉐어 같은 경우는 열람 중인 문서가 있을 경우 락 파일이 이 %% 쉐어 하이에 생성됩니다. 이 락 파일이 생성되어 있으면 다른 사용자가 문서를 열람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 외에 사용자가 문서 열람 시 읽기 전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챕터는 서버 배치 종류와 역할입니다. 서버에는 많은 배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배치들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DB 저장하는 배치입니다. 액세스 로그 프로세스 배치는 문서함을 사용한 이력을 10분 주기로 DB에 저장합니다.
동일하게 PC로그 프로세스는 윈도우 에이전트가 서버로 전송한 PC로그를 10분 주기로 DB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DB 이력을 삭제하는 배치도 매일 새벽에 동작하고 있습니다. 설정된 로그 보강일 기준으로 과거 이력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APP 카테고리 오토 알리지는 미분류로 등록된 프로그램을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배치로 10분 주기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웹서버, 파일서버 캐시를 갱신하는 배치 프로그램도 새벽 시간에 동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보관 중인 버전 관리, 수위통 비운 파일, 반출 만료 파일 등을 설정된 파일 보관일 기준으로 삭제하는 배치 프로그램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분 주기로 사용자의 사용 이력을 체크하여 랜섬웨어 의심 대상자인지를 체크하는 배치도 등록되어 있고 10분 주기로 각 서버의 서비스나 자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서버 관제 배치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버에 남겨지는 여러 로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로그들은 서비스, 장애 분석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 관제 로그입니다. 앞 챕터에서 설명한 관제 배치에서 남기는 로그로 10분 주기로 여러 항목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양식은 보시는 것 같으며 설정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경우에 관리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관제 항목 및 비정상 판단 기준입니다. 각 항목별로 기준값은 설정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며 고객사 서버 운영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파치 톰캣의 서비스 포트 응답 상태와 스레드, CPU, 램 사용량을 체크합니다. DB 연결 상태, 그리고 OS의 기본적인 자원 사용량, 네트워크 상태 등을 로그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치 상태 로그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독은 아파치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치 상태 정보로 장애에 대한 유추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표에서 보시면 왼쪽 상단이 스레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단이 어떤 통신 요청이 들어왔는지를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치 상태 로그의 비정상적인 상황 예시 로그입니다. 만일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의 상태값이 W로 급격하게 수량이 증가하면 이 시간에 서비스 장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중에 웹서버와 파일서버 장애를 구분하는 것은 URL 정보에 JSP냐 플러스 드라이브를 가지고 웹서버와 파일서버 장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JSP가 많으면 웹서버의 장애로 톰캣 로그를 확인하셔야 되고 플러스 드라이브가 많으면 서버 엔진 장애로 서버 엔진 로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W 상태가 아닌 K 상태가 많으면 서버에 대량의 요청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오른쪽 화면처럼 로그가 남는 경우에는 아파치 서비스가 응답을 하지 못한 상황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톰캣 스레드 덤프 로그입니다. 로그는 톰캣 스테이터스 경로에 저장되며 덤프 내용 형식은 좌측 화면과 같고 스레드 덤프를 통해서 톰캣 처리 로직에서 멈춰 있는 부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인 경우의 덤프를 보시면 블럭된 부분이 DB에 연결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웨이트가 다량으로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스레드들이 소켓에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스테트 네트워크 연결 상태 로그입니다. 로그 생성 시점에 연결된 목록과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저장 경로는 네스테이터스 언더바 로그 하이위에 생성됩니다. 비정상 상황 예시를 보시면 8009번 아파치 톰캣 간의 연결 포트가 다수 연결된 상태로 있으면 아파치 톰캣 간의 통신이 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306 포트 DB 포트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비정상적으로 연결 요청이 많을 경우에 이런 로그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관제 배치가 아닌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남기는 로고들도 존재합니다. 아파치 톰캣의 경우에는 접근 이력인 액세스 로그와 프로그램 내에 에러 로그가 존재합니다. DB를 MySQL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 에러 로그 이외에도 슬로우 쿼리 로그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파치 상태의 로그에서 JSP가 더블 상태로 많을 경우에는 슬로우 쿼리 로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 엔진 로그입니다. 서버 엔진이 문서함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연, 접근 오류, 캐시 갱신 오류, 락 오류 등의 내용을 로그로 기록합니다. 처리 지연 로그는 보통 서버 엔진이 문서함 데이터에 대한 처리하는 시점에서 2초 이상 시간이 소요되면 해당 로직부터 로그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 로그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지연이 발생한 것인지를 추적할 때 이용됩니다. 파일 접근 오류는 실제 파일에 대한 접근 자체가 오류가 발생할 때 남겨지는 로그입니다. 실제 파일이 손상되거나 한 경우에 이 로그가 남기 때문에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시 갱신 로그는 캐시가 갱신되는 시간을 기록하여 캐시가 정상적으로 갱신되었는지를 하기 때 사용되는 로그입니다. 보통 문서함이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폴더 접근 권한이 사라지는 경우에 이 로그를 확인하게 됩니다. 락 오류 같은 경우는 캐시 갱신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확인하는 로그로 특정 사용자만 문서함 접근이 지연이 발생한다거나 해당 사용자의 락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이런 로고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구 웹버전과 신규 웹버전의 UI 변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UI를 개선하였고 그래프나 여러가지 표 등을 좀 더 깔끔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가지 달력이나 이런 컨트롤러도 신규 UI로 개선하여 또 좀 더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UI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용자 페이지도 기존보다 더 깔끔한 UI로 변경하였고 일부 통계 기능, 중복 문서 체크, 2단계 인증 등 리니어 페이지만 제공하는 기능들도 추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참고 링크 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클라우드 서버 및 웹 환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분석 추천 빨라빨라 올라 작업 속도 올라 일 벌써 다 끝났다.